매물 자체가 상당히 희박하다. 신속통합 이제 재개발 102곳이 공모 접수를 했고 25개 지역이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 용산은 앞으로 천지개벽한다. 한강변의 유일한 미개발 지역으로서 2021년도 정말 유망 투자 지역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들어볼게요. 이로운 투자자문의 함주원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서울 안에 재개발 이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재개발 예정지 이런 소형 주택의 투자 수요가 그만큼 집중이 되면서 이런 이제 매물 자체가 상당히 희박하다.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투자의 수요는 있지만 이제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못 하는 건가? 이번 기회는 놓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차선책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 이제 방법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셨으면 지역적으로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미래 가치가 높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는 재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울 안에서도 재개발 이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의 수요가 재개발로 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 투자 왜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것을 노려라.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이제 그 차선책을 노릴 수가 있는 이것을 이제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재개발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이런 소형주택, 빌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물 자체가 이제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차선책 어떤 것을 노려야지 이제 가능한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셨으면 지역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겠죠. 정말 입지 가치 굉장히 높은 지역,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용산하고 자양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재개발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시죠. 신속통합 이제 재개발 102곳이 공모 접수를 했고 신속통합 기회 이제 민간 재개발 자체가 서울시 안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그 전 이제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 재개발로 이 공모 접수가 들어갔을 때 70여 곳이 이제 신청을 했다. 그만큼 이제 공공 재개발 열기가 뜨겁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신속통합 이제 민간 재개발이죠. 지금 102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민간 재개발로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도 보장이 됩니다. 공급 물량도 이제 신규 주택 공급 물량도 확충이 되면서 사업성까지 이제 좋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 자체가 이번에 공모 접수가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보도 내용 자체를 보시면은 이제 용산, 성북, 이제 은평구 자체는 11개 지역이 공모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많은 이제 지역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지역도 참여를 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보류지도 재도전을 이번에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연말까지 25개 지역이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112곳이 신청을 했지만 12월 달 안에 바로 25개 지역이 선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연내 25개 후보지 선정이 되고요. 약 이제 4대 1의 경쟁률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가 많은 이제 경쟁률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추진이 되고 매년 1년마다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 지금은 112곳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지역들이 공모 접수가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보도 내용 계속 보시면 서울시는 11월 말까지 자치구가 평가 기준을 사전 검토해서 11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천하면은 올 연말까지 25개 내외로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매년 2만 6천 가구씩 신축 공급 물량 자체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내용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된 구역은 바로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서 즉각 투기 방지 대책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12월 달에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은 즉각적으로 바로 이 투기 방지 대책이 바로 세워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이 어떤 내용이냐 보시면은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 신축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 허가 제한. 이제 신축으로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무조건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분 쪼개기를 막고자 권리 산정 기준일을 이제 요번이죠. 9월 23일 날 공모 접수를 받기 시작을 했죠. 요번 9월 23일 날 고시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12곳이 신청을 해서 공모 접수가 들어갔지만 이 안에서도 이제 4분의 1 경쟁률이죠. 3곳은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속 통합 기획 당장은 경쟁률 자체가 높습니다. 4분의 1입니다. 이제 4곳 중 1곳이 되고 3곳은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으로 5년 동안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매년 1년마다 25개 지역이 선정이 됩니다. 이것을 5년 동안 추진을 했을 때 총 몇 개 지역이 선정이 되냐? 총 125개 지역이 선정이 됩니다. 지금은 112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25개 지역씩 빠지고 다시 25개의 지역이 늘어날지 아니면 더 많은 지역이 늘어날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서울 안에서도 125개 지역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125개 지역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자체가 시간상의 문제일 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자는 어떻게 재개발에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이런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투자 가능 매물 품귀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125개 지역이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근데 정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앞으로 동의서 걷고 여기 개발될 수가 있는데 집주인들이 이 매물을 팔까요? 팔지 않겠죠. 대부분 분들은 자기가 가져가서 아파트를 받으시겠죠. 그런 분들 외에는 정말 파시는 물건도 없고 투자 가능한 매물 자체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물이 나왔다면 매물이 있을 때 빠르게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노려라. 입주권, 투자, 가능한 투자의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매물 자체가 부족하다.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되면 될수록 투자 가능 매물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책이 있습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차선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근린생활시설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투자해서 이건 상가 아닌가요? 입주권 받을 수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서울시 재개발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 화면을 캡처를 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이 되는 공동주택이죠. 이런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죠.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은 종전의 건축물 중에 이제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무허가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입주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시면은 바로 정비, 이제 구역 지정이죠.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를 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 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종전의 건축물 중 무허가 건축물이든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에 바로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도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을 노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소형주택, 빌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많은 투자의 수요가 있고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매물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용산이라든가 뭐 자양동이라든가 뭐 제가 추천드리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투자 수요가 정말 집중이 되고 있고 매물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선책으로 근린생활 시설을 투자를 하셔도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입주권 바로 근린생활에 이제 투자를 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격 요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구역 지정이 된 날로부터 바로 분양 신청 전까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관리 처분 전까지 무주택 기간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주택자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자녀분 명의로 이런 이제 좀 젊은 자녀분 명의로 세대 분리해 놓고 세대 분리하면 당연히 세대원 자체가 되겠죠. 이제 무주택자로서 이렇게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얼마든지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지금 작년까지만 11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2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분이 지금 현재 서울에 아파트 구하기 쉽나요?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린생활시설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얼마든지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면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입지 가치 굉장히 좋고 개발 가능성까지 높은 지역, 바로 용산과 자양동에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용산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지역 정말 개발 호재 메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우선 서울역 북부 역세권, 민족공원,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이렇게 서울 용산 안에서 3대 개발축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 이제 GTX A 노선이라든가 B 노선이라든가 신안산선, 신분당선 이런 다양한 교통의 호재, 신규 전철 노선도까지 용산으로 들어갑니다.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 지가 어떻게 되나요? 지가 정말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용산의 경우는 한강 라인을 접하고 있죠. 이 한강 라인 쪽으로도 지금 뭐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산은 앞으로 천지개벽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강남과 정말 이제 비슷하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자양동입니다. 자양동. 왜 자양동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양동 보시면은 자 지도상에 보시면은 한강 라인 중에 대표 아파트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강변 아파트들 보시면은 매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도 대부분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한강변의 유일한 미개발 지역으로서 자양동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정말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주변 아파트, 이런 대표 아파트들을 맞춰서 개매우가 된다면 지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급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용산 지역과 자양동 지역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신다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향후 이제 부동산 투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재개발에 있어서 투자 가능 매물 소진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이슈가 그만큼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됐던 이제 서울시가 됐던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이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됨으로써 이런 이제 재개발 쪽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투자 가능 매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차선책을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두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매물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차선책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근린 생활 시설을 노리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입주권 받을 수가 있는 투자 전략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2021년도 정말 유망 투자 지역 말씀을 드렸죠. 용산. 그다음에 자양동을 주목하셔서 이 두 지역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서울 도심 안에서도 입지 가치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서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